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힘든 것밖에 없네요.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뭐 잃을 게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2000년도에 브라운포맨이라는 잭 다니엘 수입 위스키 회사에서 제일즈 쪽에 입사를 하였고 약 한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5년간 근무를 한 즈음에 우리나라 술, 그 전통주죠. 전통 수제 방식의 막걸리를 마시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술도 훌륭한 술이 많구나. 이 좋은 술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좋은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좀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조장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브라운포맨 근무 거의 끝 시점에서 전통주 이제 수제 방식 막걸리를 접한 이후에 우리나라 전통주도 좀 훌륭하게 잘만 빚으면은 뭐 수출까지 되겠다 이런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 브라운포맨에서 근무할 때 많은 경험이 큰 힘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기본 위스키라든지 저희 회사에서 그 당시에 취급은 안 했지만 맥주, 와인 세계 각 나라의 술들을 다 접할 수 있었고 또 이론적으로는 이제 양조가 되는 과정을 물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각 나라에 접해되는 술들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이 방식도 훌륭한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술에 대한 그 깊이 연구를 하는 그 찰나에 좀 더 이제 발전된 술을 만들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겠다 싶어서 양조장을 계획을 세웠고 준비 과정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전국을 다니면서 명인들도 만났고 또 양조장도 투어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양조장을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이 나올까 많은 구상을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시작은 뭐 아시다시피 막걸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오늘 제품 준비한 것 중에 막걸리는 없지만은 다야 막걸리 이제 메인 브랜드가 스타트가 되면서 계속 이게 시리즈가 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양조장을 그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제 나라에서 양조장을 한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양조 기계입니다. 정류기가 되든 아니면 우리 막걸리 기계가 되든 기성 나오는 제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와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국 기계를 처음에는 많이 썼었습니다. 물론 중국 기계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왕이면은 이제 타 이제 양조장에서 없는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트렌드 정류주는 다 아시다시피 가마입이잖아요. 예. 가마본 단점이 또 향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이 술이든 저 술이든 다 똑같은 향인데 아무리 좋은 주 원료를 썼다 하더라도 결국은 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전통 방식의 상압을 또 쓰자니 또 얘는 또 요즘 트렌드에 너무 또 강한 우리 곡물향 뭐 여러 가지 누룩향이라든지 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장점만 접목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술을 갖다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힘든 시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뭐 잃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힘든 시기였으니까
어차피 제가 좋은 시절에 양조장을 오픈하더라도 결국은 그 투자 비용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남들 다 힘들 때 오픈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때가 더 흔히 말하는 위기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회가 언젠가는 또 올 것이라 했는데 또 이런 많은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나하나 하면서 저도 이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힘든 것밖에 없네요. 네, 힘든 것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조장을 한다는 게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같은 이런 생산시설과 이런 노동력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거고 그리고 양조장 하시는 분들 다 알다시피 양조장 이제 대표가 뭐 주인이 직접 다 이렇게 손수 다 해야 된다는 게 엄청 이제 고난의 연속이죠. 네. 지금 미수관도 이제 하나하나 술은 이렇게 이제 막상 출시는 했지만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지금 눈에 설할 정도로 너무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이제 뭐 방식의 양조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게 힘든다는 거. 예? 희망은 이제 그거지만 일단 힘든다는 거는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조장 대표로서 삶이란 제 삶이 없는 거죠. 또 이게 뭐 약간 안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힘이 든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각오를 하고 양조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양조장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걸 창출하고 이런 게 다 끝이 아니니까 결국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죠.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자금이라든지 약간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분담을 해가지고 마케팅, 영업, 개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양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표 혼자 1인 체제에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든데 결국은 그 부분도 이제 대표로서 이제 이겨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양조장이 이제 이게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이런 형태인데 현재 3년 된 시점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제품 또 제가 해왔던 일을 갖다 증폭을 한 거니까 작지만은 조금씩의 그 성과는 있는데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지만 일단 그 삶 자체는 계속 이야기가 좀 힘들다는 거. 힘든 안에서도 제감은 있는데 현실과 저희 사명감을 항상 장충한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하루하루 괴롭죠.